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승훈 소장입니다. 2시부터 세미나가 진행하는데 지금 1시 45분이에요. 오늘 한 15분 정도 이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 5분에서 10분 정도 오늘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인구 총조사, 주택 증가율, 뭐 인구 가구수 증가 어쩌고저쩌고 나왔고, 추가 규제책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특이지역, 뭐 같은 내용이네요. 특이지역 추가 엄포에도 식지 않는 서울,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쪽에다가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시 집값이 하도 상승하다 보니까 가격을 좀 멈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멈춘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해서 잠깐 보류를 한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의 집값 상승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내용도 기사를 보면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쫙 봐볼게요. 주택 인구 증가율. 자, 인구 증가율, 가구수 증가율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126만 호 정도는 빈집이래요. 그러면은 자 보시게 되면 100만 개 이상, 지금 현재로 작년에 우리나라 총 주택수는 1712만 호랍니다. 엄청나게 많아지죠. 작년 대비 2.6%가 또 증가를 했고요. 1700만 호를 넘어선 거는 작년이 처음. 그죠? 그 다음에 관련 통계 시작된 거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다.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1700만 호가 넘었다라는 건데, 2.6%에 대한 퍼센트 증가율이거든요. 근데 인구 증가율은 0.3%, 불과 15만 명만 증가했고, 가구수 증가율은 33만 가구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1년 새, 아파트는 1년 새 34만 6천 호가 증가한 거예요.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소위 말하는 새 빌라 말고, 아파트만 34만 6천 호가 증가했는데, 가구 증가율은 33만 가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주택 증가율이 인구와 가구 증가율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여 정부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실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뜻 보게 되면은 물량이 되게 많아서 집값이 잡혀야지만 정상인 것이다 라고처럼 느껴집니다, 기사는. 근데 실제로는 전혀 어설픈 기사죠. 이렇게 기사 내면 안 되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전국적으로 주택이 늘어난 거는 뭐 사실상 크게 이건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통계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집값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전국 집값, 전국의 어떤 공급량이 늘어나봤자 이거는 서울의 집값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쵸? 서울의 집값이 막 상승하고 있으면 서울의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거지 전국의 주택 그 공급량이 인구수보다 늘었다고 해서 이게 집값이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나 기사라든가 내지는 이 부동산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체 통계치를 갖고 이 판단들을 하거든요. 전혀 잘못된 그런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비율 75.6%, 그 다음에 아파트가 이제 60%, 10채 중에 6채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이 딱 맞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고, 시도별 증가세를 보게 되면 당연히 세종이 제일 많죠? 지금 뭐 공무원들 내려보내야 되니까 엄청나게 짓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 땅값에 이어서 이제 주택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충남과 경남이 3.7% 정도 달했다. 수도권 주택은 전체의 45.5%, 네,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별 중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빈집이 많아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주택 공급량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전국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해당 지역의 주택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택 공급량이 늘었기 때문에 집값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네, 이런 것들은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런 것까지 헷갈리지는 않겠죠. 추가 규제책 집값 과연 잡힐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원점 타격 핀셋 꺼냈지만 공급 확대 없이는 긁어부스럼. 지금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지는 또 정책을 아무리 내놔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서울 내에서는 서울 그 공급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쵸? 집을 살려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 사람도 다 서울 사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거의 뭐 버스 대절하면서 올라와갖고 지금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들을. 그러니까 서울은 집은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량은 안 나오는데 살려는 수요는 전국적인 수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려주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수요량만 잡는 정책을 쓰고 있죠. 양도세, 중과세 제도라든가, 그렇죠? 그럼 양도세, 중과세 같은 거 하게 되면 오히려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럼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로 재건축을 진행 안 되게 되면 역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구입한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절대로 내놓지 않죠. 그쵸? 우리가 구입한 금액보다 절대로 손해보면서 내놓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내가 너무 급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일상적일 때는 지난 금액, 과거의 금액보다 더 저렴한 금액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매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집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이해가 쉬우시죠. 내가 산 금액보다는 절대로 싸게 내놓지 않겠죠. 여기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 규제가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억제를 하게 돼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내지는 새 아파트가 매우 적다 보니까 품귀 현상,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래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네, 대단히 미약한데 여기서 보시면 6월달이나 7월달에 있는 5,600건, 4,700건 보다는 8월달이 15,000건 정도로 이건 작년이네요. 지금 현재 5,300건으로 좀 늘었습니다. 현장에서 보셔도 8월달 휴가철 이후에 내지는 휴가철 전후에서 8월달에 웬만한 것도 좀 낮았던 금액들 그것들 다 소진됐어요. 여러분들 시장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량이 나온 게 몇 개 없다 보니까 뭐 몇 사람이 와갖고 그냥 쓸어가 버리면요 가격이 훅훅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래량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문제죠. 실수요자의 진입장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투기지역 같은 거 지정한다고 하잖아요. 투기지역 같은 거 지정하게 되면은 대출 규제를 더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약제도도 제도도 더 강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쨌든 대출을 못 받게 되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청약 받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당첨 받아가지고 더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 심화도 난제가 된다. 똘똘한 한 채, 그죠? 다주택자를 투기자를 보니까 무조건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라 그러면 서울에 사겠습니까? 지방에 사겠습니까? 그죠? 서울에 사겠죠. 서울 중에서도 강남 사겠습니까? 강북 사겠습니까? 강남 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유명한 지역,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더 강세가 띄어지는 현상을 사실은 정부가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몇 가지 더 볼 게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세미나 끝나고 상담 이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